이광재! 이광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연설했던 분이 그분이 이광재고 제가 최재성입니다. 가끔 둘이서 누가 더 잘생겼냐 이런 얘기 항상 하는데 거기 항상 승자가 없는 걸로 끝납니다. 우리 최재성 의원한테 큰 박수 좀 부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 연설을 하는데 여기 우리 자원봉사자 이런 파페라 여러분 노래 듣고 창 들으니까 기분 좋죠? 맨날 지주고 먹고 남을 욕하고 그런 정치를 하다가 따뜻한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품격 있는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정치를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저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그만뒀을 때 앞으로 누구를 서울시장을 내야 당선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안랩 대표한테 서울시장을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2011년도 그때 안철수 후보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그날 우리 집에서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저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강원 여기 분당 오기 전에는 강원도는 할 일이 여태까지 많이 했고 강원도에서 출마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거 분당에 제가 출마했을 때는 강원도에 출마라고 얘기하다가 근자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광재는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비난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할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정치를 멋있게 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마치 음악처럼 하모니가 있고 조화가 있는 멋진 정치를 위해서 남을 비방하는 정치는 4월 10일날 확실하게 퇴출시킵시다. 여러분 괜히 최재성 의원이 열을 내니까 저도 열을 내고. 두 번째, 많은 국민들의 이번 선거가 도대체 뭘까? 분명한 거는 항상 선거가 오면은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집권 3년 차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험을 봤어요. 국민 시험을 보는 건데 이번 선거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끝없이 수학 문제를 내봅니다. 자, 100점 만점인데 국민의 60%가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 빼기 60은 어떻게 됩니까? 40점이면 뭐예요? 약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혼나죠. 혼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집에서 쉰다는 젊은이가 수십만 명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영어 공부한다 스펙을 쌓는다고 해가지고 수백만 원씩 갖다가 돈을 쓰고 있는데 취직이 되고 취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애를 영어 학원을 수십만 원씩 대학까지 어마어마한 과외비를 들이고 공부를 시켰는데 애가 취직이 안 돼. 그 젊은이는 그 얼마나 마음 졸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 젊은이에게 우리는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4월 10일 날 확실하게 새로운 길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분당 판교에 왔습니다. 판교는 GRDP가 175조 원입니다. 부산 350만 도시가 104조 원입니다. 인천이 102조 원입니다. 여기 판교에는 7만 9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은 10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벤처가 훨씬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점점 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판교에서 벤처 창업의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벤처 창업 시대를 열었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거 벤처 창업 국가의 길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모으겠습니다. 수십 명을 모아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는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벤처 창업 국가로 가기 위한 포럼을 만들어서 매달 세미나를 열어서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자 아니었네요. 두 번째, 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저는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수술실을 찾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의대 정원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해야 됩니다. 지역의료 해야 됩니다. 필수의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10일 선거 승리 이후에 우리 대타협을 통해서 의료를, 병원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서울대 분당병원도 있고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분당 재생병원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한 달 적자가 3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대타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명예로 살고 그런 것을 소중하게 하는 의사한테 의세라고 비난한 박민수 차관부터 확실하게 정신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대타협을 만들어냅시다. 그리고 국회에는 이제 법률로 기구로서 정권 바뀔 때마다 의사정원이 300명이 늘었다, 400명이 늘었다, 2000명이 늘었다, 그런 시대를 끝냅시다. 합리적인 기구로 국민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의대정원도 결정하고 그리고 의료수가도 결정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냅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집과 교육과 건강입니다. 국민건강위를 법률기구로 만들어서 우리 예측 가능한 건강한 나라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거 분당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분당을 교육특구로 만들어 보는 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경이라는 선생님이 와서 나머지 공부를 저한테 시켜줬어요. 나머지 공부를 하고 칠판에 다음날 아침 문제를 다 쓰고 껌껌한 운동장을 걸어갈 때 정말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근데 그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 인간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한 사람의 고유에게 기회를 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노력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게 국가의 가장 강력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유아는 어떻게 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유치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잼점을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까? 도리놀이를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까? 우리는 어떠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까? 저는 0세부터 8세까지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만 애를 낳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교육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EBS의 위대한 수업이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제가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제가 기획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분당 한 곳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사가 0명입니다. 중학교는 한 학교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하나에 2명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컴퓨터와 AI와 미래를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학 가서 새로 공부를 해가지고 걔가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방과 후에 초중고등학교를 마치는 아이들은 저기 네이버가 가서 판교가 바로 방과 후 학습 교실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IT 기술자들이 우리 초중고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이거를 전부 방송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전역에 뿌려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분당, 이 분당의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광재! 교육의 우리 성공에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 주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라고 저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실적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품의 가짜가 많다. 우리 남대문에서 파는 시장 5일장에서 파는 것은 가짜가 별로 없습니다. 명품의 가짜가 많은 겁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인간의 삶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정치는 명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상, 이번 정치에 제가 분당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시민들은 깨어있는데 정치가 무기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하철 8호선이었습니다. 지하철 8호선은 시민대책위원회가 BC 이거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환풍구 숫자까지 조사해서 해당 국회의원한테 그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이게 많은 예산이 드는 줄 알았는데 4,300억 드는 거였습니다. 4,300억 드는데 무려 10년이 지금 지나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 강릉간 철도는 BC가 0.2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분당 8호선의 시민대책위원회가 훨씬 위대하고 그들의 위대한 만큼 정치를 다시 무능력에서 능력 있는 정치로 바꿔야 분당의 위대한 시대가 되고 우리가 무능력의 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지 정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 선수가 노래를 잘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노래를 잘하면 연봉이 올라갑니까? 최재성 의원이 노래를 잘하면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당님, 정치는 정치의 본연의 일을 중시해야 합니다. 정치의 본연의 일은 세종대왕이 옛날에 얘기했어요.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집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 사는데 26년이 걸리면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결혼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4,4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는 전세 보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결혼을 하란 말입니까? 이제 이미지의 정치를 끝냅시다. 그리고 능력의 정치를 만들어냅시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정치, 진실한 정치, 가슴 뜨거운 정치를 우리 4월 10일 날 무더기의 정치를 끝내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광재!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또 와서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할지 우리 짐작이 될 겁니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지금 98도입니다. 오늘 밤 열기를 모아서 99도까지 가고 내일 모레 양일간 100도를 만들어서 4월 10일 날 이거 분당에 펄펄 끓어서 중도, 중하, 중산층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일꾼을 필요한다는 거, 정권에게 회초를 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이 안 타겠습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결심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꼭 이겨주세요. 한 분을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꼭 이겨주세요. 꼭.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율동공원에 가니까 유권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리한테 선거운동을 하고, 이 서현역에 새벽 5시 10분에 나가서 이게 출근하는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껌껌한데 혼자 서 있는 거, 그 사진이 널리 지금 퍼지고 있죠. 여러분,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슴. 20년 전 현역 계보 한 명도 없는 노무현 낙선한 정치인을 대통령을 만든 것이 이곳 우리 국민들입니다. 제가 오고 나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친문도 모이고 갈라졌던 친문도 다시 모이고, 친명도 모이고, 김대중 대통령 세력도 모이고, 중도층도 모이고, 새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소식에 권양숙 여사께서 저한테 개소식에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그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노무현이 됩시다. 어려운 데서를 피하지 않고 배지 발을 중요한 게 아니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비굴하지, 당당한 권력자한테 비굴하지 않고, 국민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국민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노무현이 우리 모두 함께 돼서 4월 10일 날 우리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고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